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우리 증시 좀 후퇴하면서 1980선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2000선 내줬고 그리고 변동성도 확대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STX 그룹의 유동성 문제도 좀 불확실한 그런 변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STX 그룹 문제의 파급 효과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학습 효과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강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과 또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정책 공조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쪽으로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그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약세권의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는데요.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다는 판단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76%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4,550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553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11%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3,21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3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보다 15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고요. 또 3월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55.4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역시 하회하는 움직임이었고요. 미국의 지난주 모기지은행협회 MBA의 주택융제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 전주보다 4% 감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럼 하락 마감한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융주가 1.8%대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너지주도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세 종목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머크사가 가장 많이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1% 오르면서 어제 마감이 됐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내렸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가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9%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었고요. 또 장 후반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프랑스 카크 지수부터 자세한 종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1.3%대 내림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54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0.87% 조정을 받았습니다. 7,874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6,42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경제지표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7% 증가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IMF가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10억 유로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락 마감한 프랑스 카크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목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하락장 가운데서도 상승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가장 상승폭을 늘린 종목입니다. 이 테크닉사가 어제 2%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상승장을 마감을 했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가 이날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 텔레콤사가 4%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지수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세장을 이끌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업종별 등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가 1.3%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필수 소비주만 0.3%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업체 티센크루프사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가장 많이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3.5%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대 낙폭을 보이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가 1%대 밀렸고요. 통신주도 1.2%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틸리티주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종목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장 중에서 가장 많이 오름폭을 늘린 종목입니다. 이 베넨타 리소시즈가 어제 올랐었는데요. 1.7%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체가 역시 부진했었습니다. 에브라즈사가 어제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6%대 급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가 동시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이 키프로스의 신임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반면에 부담을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했었는데요. 남측으로 귀환하는 것만 허용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도 국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